저는 어흥우랭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때려치고 썩은 아파트 사고 팔아서 연봉 8천만 원 버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라이브 방송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직장 다닐 때 예스맨이었어요. 시키는 건 다 했습니다. 저희 이제 구청 공무원이었는데 인사팀에 들어가서 정말 뼈 빠지게 또 일도 해봤었습니다. 평균 퇴근 시간이 11시였는데 평균 퇴근 시간이 11시니까 뭐 10시에도 퇴근할 수도 있겠지만 뭐 늦으면은 1시에도 퇴근, 2시에도 퇴근, 늦게 퇴근하면 4시에도 퇴근한 적 있었고요. 4시에 퇴근하고 이제 그 다음날 8시까지 또 출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일은 그렇게 했었고 또 술도 열심히 먹으러 다녔습니다. 선배들한테 잘 보이고 뭐 간부들한테 잘 보이려고 승진도 빨리 하고 싶었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싶었고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프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넘어가니까. 그때는 그게 잘하고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가족들하고는 멀어졌고, 몸은 아프고, 그 다음에 다른, 뭐, 동기들보다 승진은 좀 빨리 했죠. 제가 나름대로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인정받고, 시키는 거 다 하고 하니까 승진 좀 빨리 했는데, 공무원들 9급에서 8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때, 월급이 얼마나 오르냐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올라요. 현타가 옵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했나? 그리고 저 빼고 다 승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좀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 더 빨리 승진됐을 뿐이지,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비슷하게 승진합니다. 저보다 좀 더 늦게 승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 6개월 늦게 승진하고, 뭐, 늦으면 1년 늦게 승진하고.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때도, 월급이 한 2, 30만 원 올라가거든요. 한 달 월급이 2, 30만 원 정도 올라가는데, 거의 뭐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미미한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진할 때 별로 즐겁지가 않았어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이제 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공무원을 이제 그만두고 부동산 경매를 시작했고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인테리어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을 좀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떻게 8천만 원 벌었는지 상세 내용을 좀 공개해 주세요. 이런 질문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본론부터 들어가야죠. 퇴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공무원 분들 중에서도 내가 나름대로 어떤 재테크를 해보고 싶다. 그다음에 재테크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들 다들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천만 원 어떻게 벌었는지 먼저 공개해 드릴게요. 제가 정리하고 있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수익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익 정리하고 있는 파일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예, 이런 것들, 예,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 있구나.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요 아파트들이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낙찰을 받아서 매도한 아파트입니다. 사실 낙찰받는 아파트는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거 좀 장기 보유해야겠다라고 한 아파트들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어, 작년에 낙찰을 받았지만 올해 매도한 아파트 이런 것도 제외하고, 딱 작년에 매도한 아파트들만 하니까 이렇게 4개 되더라고요. 낙찰 금액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2억 또는 뭐 2억이 안 되는 그런 소규모, 좀 규모가 작은, 금액이 작은 아파트들입니다. 면적을 보시면 면적이 전부 다 8제곱미터 아파트이기 때문에 얼마나 좀 오래된 아파트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대부분 좀 구축 아파트를 낙찰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매도액입니다. 매도액은, 낙찰 금액이랑 매도액이랑 좀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전남, 영국 S빌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매도를 1억 5천5백에 했으니까요. 낙찰은 1억 3천. 산술적으로 하면 2억 2,300만 원 정도, 예, 수익이 남았죠. 그리고, 네, S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억 4,200에 받았고, 1억 7,900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남았고요. 이걸 전부 다 더하니까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8천만 원 정도. 사실은 제가 썸네일에 보여드렸던 그
이런 것들, 계약서. 네, 이런 계약서들이 있어요. 이런 계약서도 전부 다 제가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좀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계약서 보니까 뭐 개인정보들도 들어있고, 그냥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주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매도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거두고 있다. 실제로 하고 있는 금액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나요? 예,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주 수입원은 부동산 경매입니다. 네, 근데 부업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매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 제가 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낙찰 받았어요. 그걸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낙찰 받아서 매도하는데 뭐 빠르면 한 달, 뭐 길면 여섯 달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놀고 있을 수만 없어서 뭔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낙찰 받은 아파트를 보니까 이걸 그냥 팔면 안 팔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아파트를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인테리어 사업자를 내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고객들이 인테리어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컨셉으로 나처럼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니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경매 그 소톡방에 이런 거를 좀 제가 인테리어를 해서 올린 사진들을 보여드리니까 나도 좀 가르쳐달라,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런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인테리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수입원은 부동산 경매이지만 부업으로 인테리어도 하고 있고 인테리어 컨설팅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사실은 부업이 인테리어 쪽이지만 앞으로 향후 2, 3년간은 좀 부업이 조금 더 본업보다 수익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음 질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이요.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전업 투자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계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좀 공부를 해야겠다. 부동산 투자를, 재테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는 중 읽게 된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인데요. 이거 읽으신 분이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주변에서 이 책들을 다 읽어도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뭐 재테크에 관심도 없을 때였고 그 다음에 뭐 또 그런 책들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원래 그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심이 없다가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읽고 나서 제가 제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책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는 직장인들은 부자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해한 거는. 부자가 되는 길을 가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일에 직장인은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직장인, 그 다음에 자영업자. 이거는 벌기가 어려운 직군이다. 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직장을 잡아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냐? 사업가를 하던가, 투자자를 하던가, 이렇게 두 가지라고 분류가 돼 있어요. 저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사업가 투자자랑 아무 상관이 없었고, 아무 상관없는 걸 배우고 있었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니까 이게 일이 전혀 안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 때에 제가 부동산 경매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를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경매 투자도 우리 가족 명의로 이제 하다 보니까 경매로 제가 쉽게 1,000만 원, 2천만 원씩을 벌었어요. 한 건당. 그런데 제가 정말 열심히 몸을 바쳐가지고 일한 이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뭐 한 달에 300만 원 어,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소위 현타가 왔습니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이거 진짜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경매를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업 투자자를 해보니 어떤 점이 가장 좋았고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음, 가장 좋았던 건 내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담당자였고, 그 위에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구청장이 있고, 청장님이 있어요. 제가 어떤 정말 기가 막힌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계획서를 썼어요. 계획서를 써가지고, 결제를 올리는데, 최종적으로 청장님까지 결제가 오케이가 돼야 그 사업이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이놈들 중에 한 사람만, 어, 제 계획안이,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 그 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멋진 계획안을 잘 열심히 만들었지만 폐기된 게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전부 다 현실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까지도요.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었다면은 이런 라이브 방송을 하면 정말 우리 구청에 어떤 우리 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계획안을 만들어 갔었으면은 그, 그 결제 과정 중에 누군가 한 사람만 야 이거는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은 그건 폐기되는 거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아이디어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마찬가지인 이유로 내가 노력한 것들이 전부 다 내 수익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내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모든 직장인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벌 수가 없어요. 누가 수익을 가져가냐? 사장님이 가져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부청장님이 가져갔어요. 내가 열심히 한 그런 어떤 것들을 물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뭐 수익 사업을 하진 않죠. 하지만 제가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는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부총장님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정말 일부를 월급으로 받는 거죠. 모든 직장인들이 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사업을 하고 제 투자를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노력한 만큼 제가 벌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상당히 뚫려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좋았던 게 있었다면 당연히 안 좋은, 어려운 점도 있었겠죠. 어려운 점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가족들을 설득시키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공무원을 하다가 갑자기,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한 번도 안 해본 경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와이프를 먼저 설득시키는 게 어려웠죠. 근데 와이프가 허락해준 것도 저는 되게 신기하긴 합니다. 저 같으면 절대 허락 안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성과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가 끊임없이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 와이프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를 믿어주고, 그렇게 하기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를 좀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관련된 질문이네요. 인테리어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음, 보통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 공무원, 아니,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특히 소액으로 낙찰받은 아파트일수록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아파트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낙찰받은 집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아마 보통 경매로 지금 여기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경매를 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경매를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낙찰을 받으시면 이런 상태는 정말 허다합니다. 예, 곰팡이가 이렇게 껴있고, 그다음에 뭐 창호도 엉망이고 막 창틀도 약간 틀어져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타일 상태는 뭐 이런 상태고, 이런 컨디션의 집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컨디션의 집들을 우리가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매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지방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낙찰받은 집이 딱 열어보니까 이런 상태인 거예요. 정말 이런 상태면은 한숨이 나옵니다. 이 집은 제가 처음 낙찰받은 집은 아니었지만 제가 세 번째 낙찰받은 집이었는데
그 앞에 두 번째 낙찰받은 집들은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수리할 게 따로 없이 그냥 정말 쉽게 매도가 됐었는데 세 번째 낙찰받은 집을 보니까 상태가 이런 거예요. 정말 암울했습니다. 정말 암울했는데 이대로 팔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인테리어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네, 실제로 제가 인테리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집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네, 이렇게 이런 애프터. 예. 비포 사진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예, 요랬던 현관, 이런 현관 모습, 그다음에 뭐 욕실 모습 이런 것들을 인테리어를 해서 이렇게 가꿉니다. 물론 제가 제 손으로 다 한 건 아니죠. 제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부르고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집이에요. 예, 이랬던 집이었고 예, 수리하고 나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하면서 좀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고요. 예, 인테리어 시작은 그렇게 있습니다. 제 필요에 의해서 제 집을 팔려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 또 제가 시간이 비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이 안 팔리는 동안 다른 경매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남는 시간 동안 제 노동력을 좀 활용을 해야겠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어, 저는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자이고, 그다음에 동시에 인테리어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컨설턴트이기도 하죠. 저는 어, 우선은 경매를 계속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투자자들, 그다음에 경매하시는 분들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반셀프 인테리어였어요. 반셀프 인테리어는 어, 인테리어를 예를 들어 4천만 원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집이 있다라고 하면 거의 반값에 2천만 원에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입니다. 아니지. 누구나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겠죠.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인테리어를 잘하고 싶으면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인테리어를 처음에 시작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돈도 많이 들고요. 업자들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인테리어를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15분 정도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고 지금도 본인이 생전 처음으로 인테리어를 시작해서 제 컨설팅을 받아서 본인 집을 스스로 바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계시고요. 경기도에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여수에도 계셨고, 광주에도 계시고, 예, 여러 지역에서 저한테 컨설팅 신청을 하셔서 제가 도움을 드렸고, 음, 추가적인 수익을 얻으면서 부동산을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많이 습득하셨어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고령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